자, 시작하자. 보성이, 이 소설 어때? 그냥 그래. 이 자식이 재밌게 들으면서, 그래? 재밌게 들었어? 음, 흐흐흐흐. 자, 눈꽃들 새 없이 바쁜 날들이 흘러갔다. 자, 간척 공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이윽고 예정한 작업 개시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을 때는 기공에 필요한 준비도 거의 다 끝나 있었다. 여태까지는 원생들이 뭐 일을 하면 돈도 주니까 그리고 뭐 원장이 저렇게까지 한다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어. 그래서 소극적이었어. 뭐 돈도 준다니까 원장이 저렇게까지 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소극적이었어. 근데 그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생긴다. 하지만 원장에겐 바로 그 기공식 날을 기공식을 이제 우리 공사 시작한다라고 알리는 거야. 나를 고비 이렇게 터닝 포인트. 왜 수학에서 그래프 그리다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는 거 있지. 응. 고비로 하여 또 하나의 크나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원장은 미리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다. 자, 2부에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원장은 진작부터 그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빨리 생길 줄은 몰랐다. 그럼 뭐야? 뭔데? 보선이가 사고를 칠 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빠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럼 알고 있으나 모르고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어? 차이가 없는데? 원장은 육지인들이 이, 와서 이 사람 뭐 벌어없는 거 하고 있네. 아니야, 엄지손가락이야. 자, 육지인들이 와서 사고를 칠 거라고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근데 아무 대비도 안 했다. 즉, 2부에서는 철저하게 원장의 무능함을 강조한다. 능력 없는 거, 무능함. 원장은 사건 터지면 항상 얘기한다. 내 진작부터 그런 일 터질 줄 알고 있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지롱. 그럼 알고 있으면 뭐해? 차이 모르는 거지. 아니, 알고 있기는 알고 있었, 뭐,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더 열받잖아. 그럼 알고 있어서 진작에 뭘 했어야지. 그러면 안 했냐고. 응. 육지인들이 공사를 망치려고 쳐들어올 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 허허. 어. 선 밖으로부터 어려운 시련의 고비가 닥쳐오고 말자는 것을 늘 혼자서 근심해오던 원장이었다. 아니 그래 근심만 하지 말고 대책을 세우라고 대책을. 하지만 원장으로서는 그 밖으로부터의 시련이 그토록 일찍 닥쳐오리라고는 짐작을 못해온 형편이었다. 아니 그럼 이 나라이면 언제 하냐고 내일 공사 시작하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아니 이 타이밍이지 당연히 이 타이밍에 쳐들어오는 거지 내일 공사 시작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조 원장은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가 왜 알면서도 모른 대처를 못하는가 대책을 못 세우는가 원장 머릿속에 뭐밖에 없다. 동상? 원장 머릿속에 동상밖에 없다. 그냥, 저 원생한테, 뭐, 동상 하나 씌워줘. 돼.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동상 세워달라고 하면은 서로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거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알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 보성이가 만약에 다음 주에 시험을 친다. 수학 시험을 친다. 아빠가 보성이 수학 시험지를 받았다. 아 내가 이 문제 나올 거라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안 가르쳐줬지롱. 그럼 보성이 기분 어때? 하나. 그게 조원장이야. 무능해. 그리고 만약에 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저거를 만약 그럼 진작부터 대책을 세웠더라면 어쩌면 이 간접 공사는 성공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은 육지인들이 왜 공격해온지 원장은 미리 다 알고 있었다고 하거든. 그럼 미리 가서 얘기를 하자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그러면 어쩌면 육지인들이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을지 모르잖아.
오마도 해안 일대의 마을 사람들이 수백 명씩 작당은 이제 나쁜 계획을 해서 성난 파도처럼 공사장을 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보니까 공사장을 박살을 내놓고 도망쳤다. 원장 일행이 작업지휘본부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소동이 한바탕 섬을 휩쓸고 간 다음이었다. 육진들이 이미 다 도망갔다. 원장은 배를 내려 막사까지 올라오는 동안 분노 때문에 몸이 온통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아니, 자, 요, 건강이들이 여기서 생선 잡고 살았거든. 근데 어느 날, 자, 우리 여기 공사해야 되니까 당신들 나가. 그러면 육진들은 어떨까? 그냥, 아이고, 알겠습니다. 조백헌 원장님 말씀이니까 저희들이 저 생계를 포기하고 나가겠습니다. 할까? 아니면 싸울까? 저기지. 그 사람들은 당연한 행동을 한 거 아니야.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자기까지 여기서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물고기 잡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야, 우리 간접공사 해야 되니까 너네 나가. 해버린다. 그럼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원장은 침입자들의 배가 몰려 떠있는 바다를 멀리 노려보면서 몇 번이나 허리께의 허리 부근에 권총 집으로 손이 내려가고 있었다. 원장은 어떨 생각이다? 저 사람들 중에. 다친 사람들은 지금 곧 병원으로 실어가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파손을 입은 물건들은 무슨 수를 쓰든지 오늘 안으로 완전히 원상복구를 해놔야 하고, 저자들에게는 우리가 실망하거나 겁을 먹을 기색을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첫날 조 원장이 여기 첫날 올 때 첫 장면에서 아빠가 질문했었지. 얘는 의사로 온 걸까? 군인으로 온 걸까? 군인 지금.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근데 나 생각을 해보자. 원생들의 진정한 천국은 어떤 거다? 평화라고. 육지인들과 차별 없이 사는 거지. 응. 근데 지금 조 원장이 육지인들과 전쟁을 벌이면은 원생들이 나고는 더 가까워질까? 더 멀어질까? 기다렸겠지. 원생들의 낙원을 박살내는 거지, 지금 조 원장이. 원생들의 낙원 만든다면서. 어허. 작자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일을 하고 만다는 결의, 집념을 보여줘야 한단 말이오다. 그리고 이제 조백헌 원장이 혼자서 육진들을 찾아간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내야 할 일이었다. 조 원장은 인근 마을 사람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이 공사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왜냐하면은 설옥도 근처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도 똑같은 물고기인데 다른 데서 잡은 물고기보다 값이 반값이야. 응. 손을 보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간접 공사한다고 이제 자기들로 갑자기 나가래. 응. 원장은 그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 왜 진작 얘기를 안 했냐고, 그 사람들이랑. 잘 안다면서. 돈도 주면 그냥 가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커다란 땅이 만들어지는데 이 땅의 한 30% 당신들이 주겠다. 그러면 육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 그럼 육진들도 돕지 않을까? 응. 그럼 아마 성공했을지도 몰라. 근데 조 원장은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과 또 전쟁을 한다고. 그러니까 막 공사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나면 와가지고 때려 부수거든. 아니, 이걸 잘 알고 있었으면은,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은, 공사하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 하려고 하는데, 땅이 나오면은 한 30% 당신들한테 주겠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협조하시오. 아니면, 방해는 하지 마시오. 이랬으면은, 훨씬 공사가 빨라졌을 거 아니야. 이제 공사로 인해 바닥까지 막히고 보면은, 그나마 생업, 먹고 사는 일을 이어던 조개, 응. 시실, 해태류, 의 어장이 몽땅 사라지고 만다. 이제 이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된다. 생업에 대한 위협과 나병에 대한 원시적인 공포감이 인근 주민들의 처지를 그토록 절박하게 하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그래, 잘하고 있네. 그럼 왜 진작에 대화를 안 했어? 이렇게 잘하는데.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을까? 조 원장이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미안.
그냥 그런 거 하고 피할 수 있는데 오히려 조 원장은 은근히 전쟁을 원하는 것 같다. 왜 이기고 그런지 좀 이따 싶어서.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원생들이 지금 소극적이잖아. 응, 그런데 육지인들이 와서 자기들 공사하는 걸 방해했잖아. 다 때려 부쉈잖아. 응, 이제 원생들은 막 화가 난다. 그 소극적인 원생들이 그래 까짓 한번 그래 싸워보자. 적극적으로 막 변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장면이 좋은 일이 된 거야. 이해되겠어? 응, 달려드는 뱃머리에 우뚝 버티고 서서 그 권총집 근처의 허리깨에 한 손을 짚고 얹어있는 원장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어딘지 기가 질리는 표정들이었다. 이건 폭동이요! 자, 폭동이란 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반항하는 거야. 응, 폭동은. 자, 섬 사람들은 조 원장 밑에 사람 맞지? 응. 이 사람들은 조 원장 밑에 사람인가? 다른 선 사람인데 여기에는 집에 피집에 그런 게 없어. 그럼 이건 폭동이야? 아닌 것 같은데. 조 원장은 착각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섬에서 지가 왕이었거든. 여기 와서 권총 들고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난 하고 말 거야 해버리면은 이 사람들 찍소리 못 하겠지. 왜냐하면 섬에서 장로나 원생들이 그랬거든. 조 원장은 착각하고 있어. 나는 설악도 병원 5천 원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섬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현역 군인 원장으로서 그래 맞아. 조 원장은 설악도 안에서 원생들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 근데 여기 지금 설악도야? 아니,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설악도의 왕이 설악도 밖에 나오면 이 사람은 뭐야?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냥 군인이야. 마땅히 이 폭동 사태를 진압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이요. 없어. 여긴 설악도 밖이야. 그러니 자 나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아니 이렇게 대화를 할 것 같으면은 진정을 했으면은 진작 대화를 하지. 왜 두들겨 부순 다음에 대화를 해? 일은 때려 부수고 짓밟아대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섬 5천 원생들은 여러분보다 더 지독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모진 생명을 지태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절대로 물러날 수 없어. 조 원장은 자꾸 전쟁 상태로 몰아간다. 원장은 먼저 이 공사로 인해 인근 마을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표시했다. 이걸 미리 표시했으면 원생들이 혹시 섬으로 가서 막 두들겨 부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미리 가서 당신들 참 잘 이해합니다. 당신들 불안하고 무섭죠? 제가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그리고 원생들의 작업장 상륙과 정착으로 하여 그들이 감당해야 할 심리적 불안과 혐오감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표해 보였다. 그러면서 왜 건축거리냐고. 원생들의 정착을 양해해 주기만 한다면은 잃어버린 바다 대신 농사를 지을 땅을 분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와서 두들겨 부순 다음에 그러니까 화를 내기 전에 대화로 풀면 대화가 쉽지. 근데 일단 상대방이 화가 나서 막 두들겨 부쉈어. 그 사람한테 대화를 걸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그래서 이제 말이 안 통한다고. 이 사람들 이미 화가 잔뜩 나 있다고. 이건 아예 우리들은 여길 떠나라는 협박 공갈이구만 그래. 문둥이는 들여오고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를 좀 비하하는 말로 문둥이라고 불러. 문둥이는 들어오고 우리들은 여길 나가라고. 조원장은 당황한다. 내가 원장이 이렇게 하면은 다들 숙이던데 왜 얘들은 안 숙이지? 왜냐하면 조원장 부하가 아니거든. 이 사람들은. 말 마라. 권총 찼으니까 하느님이 한가배. 글쎄 우리들은 심판을 하지 말라면서 자기 혼자 들이고 쫓고 야단하는 걸 보면 자기가 바로 하느님 아닌가 말이야. 네가 신이야? 라고 조롱한다. 오히려 조원장은 당황한다. 내가 좀 당신들 입장 이해해. 하지만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고 말 거야. 이러면 다들 그냥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안 그러지? 그러자 이제 그 육지 사람들 대표가 나선다. 원장님 도대체 의사입니까? 사회사학과입니까?
요게 아빠가 첫 시간에 물었던 거. 당신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고. 당신은 의사야, 군인이야? 아니면 사회사업가야? 당돌한 질문이었다. 우리는 도대체 원장님이 문둥병을 거치고 그 병을 더 번지지 못하게 하는 의사님인지 아니면 그저 병이 불쌍해서 이런저런 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시키려 나온 지극히 인도적인 사회사업가인지 분간이 잘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사든지 사회사업가든지 오마도 간척공사는 왜 합니까? 왜 우리랑 음. 싸우려 들어요? 아니 그래 나 환자들을 치료하려면 치료하든지 돌보려면 돌보든지 하지 왜 우리랑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 원장은 대답을 못한다. 원장이 거꾸로 설득을 당하고 있었다. 어,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 조 원장이 설득된다. 조 원장은 일순 앞이 캄캄해왔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 원장이 자기가 똑똑해서 말을 잘해서 설득시킨 게 아니거든. 말 안 통하면 조 원장은 보통 뭐 하다? 원청. 본격적으로 내가 원장이야. 시끄러. 내가 원장이야. 그러면은 상대방 어쩔 수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했거든. 여기서 똑같이 했는데 말이 안 통한다. 이제 왠지 저황 할아버지가 나갈 때 좀 비슷해. 그러니까 조 원장은 여기서 처음으로 그 2부에 들어서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한다. 섬에서 하듯이 가서 이제 권총 흔들고 소리 치면은 숙일 줄 알았는데 안 숙인다. 오히려 도대체 당신은 뭐요? 정체가 뭐요? 의사요, 사회사업가요? 왜 우리랑 전쟁하겠다는 거요? 해버리니까 조 원장은 그렇네. 조 원장은 일순 앞이 캄캄해 왔다. 일순 아주 짧은 순간. 더 이상 입씨름을 벌이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도저히 말로는 못 이기겠다. 말로서는 불가능했다. 말로 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이쪽 뜻을 지켜나갈 뿐이었다. 그냥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아까 말한 내 약속들에 이것 덧붙여서 이것 하나만은 더 분명히 해두고 싶소. 당신이 나를 의사로 알든 사회사업가로 알든 또는 폭동을 진압하러 다니는 군인으로 알든 오늘 같은 데는 이 조베크니 모가지를 내걸고 목을 걸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다시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걸 명심해 주시오. 문제는 조 원장이 이 섬 사람들을 용서하고 말 위치에 있는가? 조 원장이 이 육지 어부들을 용서하거나 처벌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 것 같은데. 없어. 근데 용납하지 않을 것이오라고 하고 있어. 난 이제 오늘 같은 난독은 이번 한 번도 족한 것으로 알고 돌아가겠어.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돌아왔는데 원생들이 조 원장 만세! 왜냐하면은 자 가만히 조용히 있는데 육지인들이 몰래 들어와서 두들겨 부수면서 싸움을 걸었다. 원생들은 막 화가 났다. 그래 전쟁이다. 기공식 이튿날 아침의 사건은 그러나 공사를 위해서는 차라리 전화위복 나쁜 일이 뒤집혀서 좋은 일이 된 거. 보성이 세용지마 알지? 음. 사용지마. 그것처럼 나쁜 일이 뒤집혀서 좋은 일이 된 거. 전화위복. 사고 소식은 섬에 있던 원생들을 크게 자극하여 아니 건강인들이 우리가 공사를 못하게 막는다고? 그럼 끝까지 해주마. 자신들의 땅에 대한 새로운 집념과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원생들은 그 길로 곧 제1작업대의 출발을 서둘렀다. 조 원장이 섬으로 돌아와 보니 제1작업대 1천여 명 중의 일부가 이미 배를 출발시키고 있었다. 소극적이던 원생들이 적극적으로 변했다. 조베클 원장 만세! 이 사람들 착각하고 있다. 뭔가 조베클 원장이 거기 가서 육지인들과 뭔가 싸우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뭔가 말하려고 하다가 지고 왔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봤으니까 뭔가 조베클 원장이 가서 육지인들과 시원하게 막 싸우고 왔겠지 생각한다. 조베클 원장 만세! 어떻게 싸워?
네가 이길 것 같아? 그의 배를 알아본 작업대의 입에 접이해서 그의 만세를 합창해 보내주고 있었다. 합창은 여러 명이 동시에 똑같은 소리를 치는 거. 그래도 싸움 죽이면 안 되는데. 음, 조베크는 원장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하느님, 저들의 간절한 소망을 헛되지 않게 하소서. 어떤 난관이나 위협 앞에서라도 저들에게서 당신의 자비로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해가 저물어 들었을 때는 봉황과 풍나무의 두 둥머리에 거대한 천막말이 생겨났고 오히려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일이 더 빨리 진행된다.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일을 한다. 다행히 원생들은 원장 이상으로 작업일이 대단했다. 충전한, 그러니까 핸드폰 그거 충전이 아니라 충전한 이제 막 사기가 더 높은 거 의욕 때문에 공사판의 사기는 더 바랄 수 없을 만큼 더 높았다. 원생들은 어찌나 일을 열심히 했던지 작업 개시 후 첫 주일이 지나자 이젠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만큼 갑작스레 힘이 지쳐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래 한 달씩 교대하기로 했는데 한 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쳐버렸다. 그래서 한 주씩 교대한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 자, 그런데 지금 원생들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걸까? 육지인들에 대한 용서일까? 아니면 육지인들에 대한 혐오와 증오일까? 뭐? 어, 그런데 증오라고. 원래 원장 네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 육지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조 원장은 깨닫는다. 그래서 원생들이 지칠 때마다 육지인들이 당신들을 가만 안 놔둘 거다. 육지인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막 자극한다. 나뺑. 음. 그보다도 근본은 원생들 자신들의 각성과 그 각성이 밑바탕이 된 의욕과 헌신적 봉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원장은 대만족이었다. 원생들이 막 증오심에 가득 차서 막 미친 듯이 일을 한다. 원장은 대만족이었다. 왜? 원생들 안에 증오심이 차 있는데? 그냥 일을 하면 신이 나. 어, 일을 하면 신이 나. 신이 나. 노인과 왕 만나고는 할아버지. 음, 그는 언제나 그 비정어리만큼 황량스러워진 섬산들 가슴 속에 비로소 따뜻한 인간의 신뢰가 싹 돋아오르는 것을 보고 혼자서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다. 자, 조 원장은 지금 열심히 일하는 원생들을 보면서 마침내 원생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신뢰, 믿음이 싹 돋아오르는 것을 보고 혼자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 말은 사실인가? 그래? 지금 원생들 안에 따뜻한 인간애와 신뢰가 지금 싹 돋아오르고 있는 건가? 그래? 내가 보기에는 증오와 혐오가 싹 돋아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지금 원생들이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조원장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원생들을 움직이고 있다. 그런가? 그런가? 육지인들에 대한 혐오와 증오 아니고? 허허허허. 그런데 또 여기서 어찌된 일인지 그 서면 아가씨만은 윤혜원이 좀처럼 당연해지를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윤혜원이 아무리 괴롭혀도 서면이 안 나간다. 그래서 윤혜원은 최후의 수단을 쓴다. 사랑합니다. 근데 서면이 오케이 해버렸다. 그렇죠. 윤혜원이 당황한다. 뭐야 이 여자. 그리고 괴물이 됐던 윤혜원이 아, 이 세상에 나를 남자로 봐주는 여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윤혜원은 괴로워한다. 왜냐하면 윤혜원은 오랫동안 여자들이 도망치면서 계속 이제 괴물이 된 상태거든. 응. 근데 괴물이 된 자신을 인간으로 봐주는 여자가 나온다. 이미 자신은 몸도 마음도 괴물이 돼버렸는데. 그, 아, 이제 윤혜원이 힘들다. 그냥 서미연이 다음날 그냥 선 밖으로 도망쳤으면은 윤혜원은
괴롭지 않았을 거야. 그럼 그렇지. 너도 똑같잖아. 왜냐하면 괴물이 되는 걸 익숙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미 괴물이 되어버렸는데 저 여자가 날 괴물이 아니라 인간으로 봐준다. 그게 너무 낯설고 거북하다. 그러면서 윤혜원은 괴롭다. 내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 여자는 나를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는데 내가 정말 다시 괴물에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윤현이 괴로워한다. 다름 아니라 서면이 그 윤현의 사랑 공세를 뜻밖의 수월히 쉽게 받아들일 기세였기 때문에 사력적으로 오히려 기가 질려 여자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머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저리 가 저리 가. 그는 마치 약기운이 떨어져가는 마약 환자처럼 지금까지 그 엉뚱스러운 객기를 잃고 죽어 지낸다는 소문이었다. 윤회는 자기의 병을 약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작자였습니다. 그의 병력이 세상을 저주하고 중하게 만들어갔고 거기서 그는 오히려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얻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회월이 살아가는 힘은 세상에 대한 저주, 증오, 조롱이었다. 근데 윤회원 안에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이 누군가로부터 한 남자로서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이 조금씩 싹이 튼다. 근데 좀 뭐, 누구. 이상우? 어. 이상우는 어차피 서면에게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서면은 아니, 미감하거든.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2부에서는 이상우는 잘 안 나온다. 오직 이제 카메라가 거의 조백헌 원장만 비춰준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부는 조백헌 원장과 자연과의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이상욱이 나올 틈이 별로 없다. 그런데 작가는 이제 그만 저주와 증오의 근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미연으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는 난생 처음의 욕망이 몸 안에서 생겨난다. 이거는 윤혜원 입장에서도 낯설다. 왠지 이 여자는 사랑한다며. 왜 그래? 서미연이라는 여자가 그의 꿈을 깨게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작자는 지금까지 그런 증오 속에서 자신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감춰왔던 진실과 마주쳤다. 아, 사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었구나. 윤혜원은 자신의 증오를 확인하기 위해 그 숱한 여선생들에게 거짓 구애는 이제 사랑합니다. 결혼해주세요. 이게 구애야. 를 되풀이하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진실로 그녀들을 사랑하고 싶은 보다 깊은 자신의 욕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바로 그 서면이라는 여인에게서 그의 증오 대신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자신의 정직한 욕망을 보고 알았을 거라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에서 괴물로 변하는 것은 쉬웠었어.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건 쉽잖아. 괴물에서 다시 인간으로 가려고 하면은 굴러 내려왔던 거를 다시 기어 올라가야 돼. 이건 쉽지 않아. 윤혜원 위해서는 차라리 선생이라는 여자가 혹독한 신랑을 주워버리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지금까지 여자들이 그랬듯이 그냥 다음날 아침에 짐 싸서 도망가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익숙하게 윤혜원도 그냥 괴물 역할을 했을 텐데 턱 이런 이상한 여자도 나온다. 윤혜는 자신이 정말로 건강한 여자를 사랑하고 싶다는 욕망을 손 왜 그래? 음? 저 여자 손 이상했는데? 좀 대충 그렸어. 아빠가 시간이 없었어. 왜 그래도 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 또는 그런 일이 자신에게서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순간에 자기로서는 그것을 이뤄내는 일이 여자를 미워하기보다 더욱더 어려운 일이라는 각성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각성, awake, 깨닫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서면이 윤혜원의 구애를 받아들이자 윤혜원도 조금씩 이제 다시 인간다운 모습을 되찾기 시작한다. 돌을 짊어지고 나르는 이제 원생들 사이에 윤혜원도 끼어 있다.
예전에 윤회원이라는 말 안 했다. 왜? 왜냐면 이게 어쨌거나 겉으로는 원생들이 낙원을 만드는 거잖아. 윤회원은 그런데 협조 안 해. 헌데 조 원장은 어느 날 제일방조 때 채석 운반군 행렬 가운데서 우연히 돌덩이를 등에 진 그 윤회원을 발견한 것이다. 누가 발견했는데? 조 원장이. 아, 그런 가운데 다만 한 사람, 아직도 태도가 분명치 않은 것은 이상욱 보건과장 그 사람이었다. 드디어 이상. 어, 시키면은 하기는 하는데, 마지못해서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뭔가 적극적으로 돕진 않는다. 애매하다. 그냥 시키는 것만 딱 그만큼만 한다. 그러니까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들 열심히 일을 했다. 작업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으므로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해 원장처럼 조바심 같은 걸 지니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 조바심. 왜 빨리 안 되지? 왜 빨리 안 되지? 왜 아직 안 되지?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아니, 사진. 이제 그 바다에 있는 커다란 섬을 다이너마이트로 박살낸 다음에 그 바위를 이렇게 옮겨서 바다에 이렇게 던져놓는 거야. 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9월로 접어들자 원장은 서서히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돌을 깨다 던져 넣어도 바다 밑에선 도저히 작업을 하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 원장이 두 달 만에 조급해한다. 이게 조 원장이 계획 없이 일을 시작했다는 걸 증명한다. 아니, 저 1년은 음. 끝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한두 달 만에 될 공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전문가에게 물어봤다면은 그거 2, 3년은 걸린다 딱 했을 거야. 그러면 조 원장이 조급해할 이유가 없지. 두 달 지났다고. 그 계획이 있는데 지금 어쯤 돼가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원생들도 안심하고 하겠지. 아, 원장에게 계획이 다 있구나. 지금 원생들은 원장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사실 없는데. 근데 만약에 원장에게 계획이 없으면. 안다면 너무 화가 나서 안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원생들에 대한 배반인가 아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 원장 뭐라고 했었지? 뭐라고 맹세했었지? 자기가 원생들을 배반하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자살? 근데 지는 나는 원생들 배반한 적 없어요. 이게 배반이야. 아무 계획 없어. 그냥 돌 쏟아붓다 보면은 언제가 되겠지. 근데 자, 원생들은, 언젠가는 음, 그래도 시간 많이 걸리는데. 원생들은 뼈가 부러져도 일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해, 2부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전문가 초빙해서 원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넉넉 잡아 3년이면은 이 공사 성공했을 거야. 즉, 원생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했어. 이게 여기 공사가 실패한 것은 순전히 얘 때문이야. 얘가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어. RIP.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